안녕하십니까, 윤지표 교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의 정치가 삶을 개선하고 또 화합을 촉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물리치고 자기가 이기는 데 집중하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더욱 엉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아세안 이야기보다는 국가 사회를 살기 좋게 해야 하는 정치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정치가 어떻게 실천돼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2024년도에는 정치가 좋은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죠. 많은 나라에서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이유로 뉴스 헤드라인이 장식된 한 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내리는 시도가 엄청난 역반응을 낳았고 현재 그는 탄핵되고 체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암살자의 총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후에 결정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미국 정치는 할리우드 작가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일본, 캐나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정치적 입지를 뒤흔든 많은 사건들이 터졌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가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두가 행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정치는 어찌 보면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과제를 이루려는 몸부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으로도 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정치는 존재하는 겁니다. 인류가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이루려는 목표를 평화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지도자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악마화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파괴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분열되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경멸은 정치를 과잉 상태로 만들어서 원래의 이상적 목적과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이죠. 최근 미국과 영국의 선거에서 보듯이 정치는 더욱 파벌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적 반대자들로부터 파시스트라고 불렸고요. 그는 맞받아치면서 오히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비슷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는 정치가 당사자들 간의 내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보하기보다 분열로 인해서 공동체는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와 정치 기구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자체가 소멸돼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24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74%가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고 또 지도자들은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실시되었던 60개 이상의 선거 중 상당수가 그 중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일본, 한국에서는 지배 정당이 바뀌거나 또 입지를 상당히 상실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정치가 운영되는 방식과 현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던 것이죠. 설문조사에 참여한 12개 고소득 국가 중에서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자국의 민주적 절차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기득권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데 훨씬 더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훨씬 더 잘 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분 아래 저는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치를 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는 내가 이겨야만 한다는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를 대립하는 진영 간의 세력 경쟁으로만 본다면 경쟁자뿐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분열과 부조화는 커지게 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자연 상태에서 정치는 같이 살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 인간들이 타협과 절충을 방식으로 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정치를 대립하는 양측 간의 무한 경쟁으로만 본다면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후에도 승자 독식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조장하기 때문에 필히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속성상 무한 경쟁에 뭐 아니면 도식의 결론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만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의 결과를 균형과 절제로 이끌어내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꾸준히 만들고 또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선의에만 맡겨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정치 구성원들은 분명히 자각해야만 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그 국가의 정치적 수준을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방향은 국가 권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견제와 균형을 시스템에 도입하고 초당파적인 기관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의 운명이 총각에 달렸으며 또 대안 제시를 생사가 걸린 일로 받아들이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존 자체가 불안한 실패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절박한 선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열망을 마치 필수 불가피한 것으로 과장해서 표현하기 쉽습니다. 프랑스 같은 그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난해에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요, 유럽 연합 선거에서 우파 정당한테 크게 패한 후에 프랑스가 실전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또 행동하지 않으면 프랑스가 혼돈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의 도박은 실패는 했지만 그렇다고 프랑스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거나 아니면 더 나아진 상황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별로 달라진 거 없거든요. 미국 대선은 민주주의의 미래와 세계의 운명과 연결된 선거라고 과장되게 포장된 면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국민과 언론 모두 도박판에 판돈이 커지듯이 무엇이든 끝까지 간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위태롭다면 법이든 도덕이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상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부와 뇌동해 보이는 정치는 결국 정치적 과잉과 부패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가 과잉이 되면 사회의 다른 모든 요소들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정치는 없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간들의 활동 영역이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정의하게 내버려 둔다는 건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정치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권력을 보는 개념을 바꿔야지 정치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권력은 정치의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데 사용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가 훌륭했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바른 지도자가 있었다는 행운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잘못된 지도자의 손에 넘어가면 인류 역사상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전쟁과 폭력적인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정치를 권력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행동으로 보려는 정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정치 문화를 가진 사회라면 부유한 억만장자들과 선동가들이 선거운동에서 진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목격된 정치적 편향 상태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고요. 국민들은 지도자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른 정치를 위한 세 가지 요구는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권력과 선택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권력 행사는 필수적이죠. 공동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선택하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맹자는 나라는 스스로 멸망할 짓을 자행한 다음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정벌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국의 침략 이전에 그 나라 스스로 망할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정치가 잘못된 결과가 나라의 멸망을 자초한다는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또 국민들은 편이 갈려서 자기 편이 아니면 죽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정치의 이탈이요 망국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가진 이러한 공동체를 전제로 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지도자들과 또 국민들이 유연한 선택을 해야 정치는 제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실 정치에 대한 염려에서 정치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윤진표 교수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